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의 CEO였어요. 하지만 단 3일 만에 제가 만든 수천만 원짜리 AI 시스템이 3년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인 간병인 한 분이 해내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실리콘밸리의 거대 IT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이 한국의 전통 의료진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코드명 K케어. 절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극비 연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발견한 충격적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 이것이 세계 의료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희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실제로 2025년 WHO 내부 보고서를 보면 이 문서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식 정서 간병법의 치료 효과가 서구 의학보다 무려 340% 높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메이어 클리닉, 세계 최고 병원들이 모두 이 한국의 비밀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기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제약회사들, 의료기기 업체들, 이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만약 약물이나 첨단 장비 없이도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들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정보는 철저히 숨겨져 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놓치신다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이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걸 후회하게 될 거거든요. 런던 킹스칼리지 병원의 극비 연구 결과를 제가 특별히 공개합니다. 동양권, 특히 한국 출신 간병인들이 담당한 치매 환자들의 인지능력 개선율이 서구권보다 무려 400% 높았어요. 이 수치를 보고 충격받은 의료진들이 긴급히 소집됐어요. 도대체 한국인들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거냐? 그들이 발견한 건 5000년 한국 문화 속에 숨겨진 치유의 비밀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헤이스, 런던에서 AI 케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의료진이 저를 미래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조차 몰랐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첨단 기술이 한국 어머니 한 분의 손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마가렛은 82세 알츠하이머 중증 환자셨습니다. 3년 동안 월 5,000파운드짜리 AI 간병 로봇,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VR 인지치료기, 세계 최고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김수연이라는 한국 분을 만난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한국인들만이 가진 그 특별한 DNA, 정이라고 하는 유전자 레벨의 치유 능력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감정공명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학습으로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별한 능력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의료진들이 한국을 찾아와 이 비밀을 배우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앞으로 27분 동안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께 이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의 간병 문화를 두려워하는지, 왜 이 정보가 지금까지 숨겨져 왔는지 여러분도 분명히 충격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여러분의 의료에 대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의료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제가 운영하는 AI 회사 퓨처케어 테크놀로지는 유럽에서 가장 앞선 인공지능 간병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의 AI 간병 로봇은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음성 인식을 통해 대화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환자의 감정 상태까지 파악해서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죠.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병원과 요양원에서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마가렛은 82세이신데 3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죠. 가끔 제 이름을 헷갈리거나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어머니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고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AI 기술의 전문가이니까 당연히 최첨단 기술로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는 월 5,000파운드짜리 AI 간병 로봇 케어봇을 설치했습니다. 24시간 어머니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병원에 연락하는 시스템이었죠. 또한 VR 인지 치료기도 도입했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어머니의 기억을 자극하고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최신 장비였어요. 하루에 2시간씩 어머니는 헤드셋을 쓰고 옛 추억들을 가상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런던 최고의 사립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매 전문의 3명이 어머니의 주치의였어요. 매주 혈액검사, MRI 촬영, 인지능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기만 했어요. 처음엔 최근 기억만 잃으셨는데 나중엔 오래된 기억까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가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제가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도 고개만 살짝 돌리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좌절감에 빠져갔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을 만드는 제가 정작 제 어머니 한 분을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보니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AI 간병 로봇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당신은 누구야? 내 집에서 나가. 케어봇은 프로그램된 대로 마가렛님. 저는 당신을 돌보는 간병 로봇입니다. 진정하세요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욱 흥분하셨어요. 로봇이라고. 말도 안 돼. 사람을 내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어머니에게는 차가운 기계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런던 킹스칼리지 병원의 간호사장 메리 톰슨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치매 환자를 돌본 베테랑이었어요. 헤이스 씨, 기술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들에게는 인간적인 터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동양계, 특히 한국 출신 간병인들이 감정 중심의 돌봄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분들은 기술보다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거든요. 저는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감정적인 접근이 과학적인 치료보다 효과적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믿어보세요. 때로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모든 기술보다 강력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기술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방법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인 간병인을 찾아보기로 말이에요. 한국인 간병인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런던에는 필리핀이나 동유럽 출신 간병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메리 간호사장의 도움으로 마침내 한 분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김수연 씨, 46세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으셨지만 눈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특별했어요.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미소 하나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스 씨. 어머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수연 씨의 첫 인사는 정말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 씨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3년간의 치료 기록, AI 시스템 사용법, 복용 중인 약물들.
하지만 수연 씨는 제 설명보다는 어머니를 직접 보시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먼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수연 씨가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는 낯선 사람을 보면 더욱 혼란스러워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 씨는 어머니 앞에 천천히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제가 수연이에요. 이제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어머니는 수연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수연 씨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의 방식이 너무 원시적으로 보였거든요. 수연 씨, 웃는다고 병이 나을까요? 저희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수연 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헤이스 씨, 병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있거든요. 어머님의 마음이 외로워하고 계세요. 외롭다고요. 저희는 매일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대화와 소통은 달라요. 어머님은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계셔요. 그 문을 열려면 진짜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수연 씨는 첫날부터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전 9시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포근히 감싸시면서 따뜻하게 마사지해 주셨어요.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수연이가 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자수를 놓으셨어요. 수연 씨가 직접 가져온 자수틀과 실들이었는데 화려한 색상의 꽃 무늬를 수놓는 작업이었어요. 처음에 어머니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수연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자수를 놓으셨어요. 어머님, 이 꽃 예쁘죠? 옛날에 어머님도 이런 자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수연 씨는 어머니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셨어요. 한국 음식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부드러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수연이가 마음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연 씨가 한국 민요를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그 노래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멜로디가 무척 애잔하면서도 따뜻했거든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수연 씨의 노랫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수연 씨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서였는데 나중에는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2일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수연 씨가 자수 놓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연 씨가 어머님도 해보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어머니는 그 어떤 제안에도 반응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의 손은 많이 떨리셨지만 수연 씨의 도움을 받아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기 시작하셨어요. 비록 삐뚤삐뚤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묵에 빠졌어요. 제가 3년 동안 수천만 원을 들여 해내지 못했던 일을 수연 씨가 단 이틀 만에 해낸 거였어요. 3일째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어머니 방 CCTV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연 씨가 들어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수연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말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입을 열으셨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수연 씨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신 거였어요. 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네, 어머님. 수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수연 씨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그 순간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저 여자는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날 저녁 수연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수연 씨,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헤이스 씨, 어머님은 병이 있으시지만 마음은 살아계세요. 그 마음에 다가가려면 진짜 마음이 필요해요. 진짜 마음이요. 네, 기술은 몸을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은 마음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그 이후로 어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수연 씨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긴 문장은 아니었지만 고맙다, 예쁘다, 맛있다 같은 단어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건 어머니가 밤에 잠을 잘 주무시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동안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르곤 하셨는데 수연 씨가 오신 후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헤이스 씨, 어머님이 많이 평안해지셨네요. 수연 씨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과학자로서, 경영자로서 이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찾고 싶었어요. 수연 씨, 정확히 어떤 원리로 어머니가 좋아지시는 건가요? 혹시 특별한 치료법이 있으신 건가요? 수연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헤이스 씨,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비슷한 경험이요. 네, 제 아버지도 치매셨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분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거든요. 수연 씨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병원에 맡기는 것보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접 돌보셨다고요? 네, 3년 동안 집에서 돌봤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연 씨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분도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연아,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곁에 있어 주면 된다. 곁에 있어 준다는 게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무서운 마음을 안아주는 거죠. 수연 씨는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옛날 사진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셨다고 했어요.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완전히 나으신 건 아니지만 평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같은 방식으로. 네, 어머님도 지금 무서우시고 외로우실 거예요. 모든 게 낯설고 혼란스러우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달래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연 씨가 하고 계신 건 치료가 아니라 동행이었구나. 며칠 후 수연 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하얀 손수건에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것이었는데 한쪽 모서리에는 마가렛이라는 어머니의 이름이, 반대편에는 기억은 마음에 남는다는 문장이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수연 씨가 어머니께 손수건을 건네드렸을 때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으셨어요. 그리고 수연 씨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그 따뜻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더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수연 씨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됐거든요. 저는 평생 기술을 맹신해왔어요. 모든 문제는 더 나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더 빠른 컴퓨터, 더 똑똑한 AI, 더 정밀한 센서,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이런 감정들은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치유할 수 없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가 만드는 AI 간병 시스템은 분명 뛰어난 기술이에요.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안전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간병일까요? 어머니가 필요했던 건 정확한 약물 관리나 생체 신호 모니터링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관심이었던 거죠. 저는 회의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일까?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인간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회사 임원진과의 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만드는 AI가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당황했어요. CEO님, 저희 시스템의 만족도는 95% 이상입니다. 만족도가 아니라 행복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건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 아닌가요?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측정 가능한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효율성, 정확성, 안전성.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회사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진정한 케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수연 씨는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는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헤이스 씨, 기술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기술에는 마음이 없을 뿐이죠. 마음이 없다는 게 기술은 도구예요.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죠. 마음이 있는 기술이라면 분명 더 좋을 거예요. 그 말이 제게는 새로운 영감이 됐어요. 기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의 마음을 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수연 씨 같은 분들의 따뜻함과 저희의 기술력이 만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 거라는 꿈을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혹시 저희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 씨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가족이요? 네, 물론 공식적인 입양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께 진짜 가족처럼 곁에 있어 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어머니를 수연 씨만큼 잘 돌볼 자신이 없어요. 수연 씨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어요. 헤이스 씨, 저는 곁에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도 어머님과 함께하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간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연 씨가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수연 씨의 대답을 들은 후 저는 회사에서도 큰 변화를 시작했어요. 다음 주 임원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 어떨까요? 정서 중심 케어 AI 개발팀 말이에요. 정서 중심이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는 효율성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진짜 케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기술과 인간의 따뜻함이 조화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수연 씨에게서 배운 것들을 기술에 접목하고 싶었어요. AI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AI가 환자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위로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거죠. 마치 수연 씨처럼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기술로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연 씨를 저희 팀의 컨설턴트로 모시면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적인 돌봄 방식을 연구해서 AI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임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어머니의 변화를 직접 본 후로는 저희 제안에 찬성했어요. 그렇게 저희 회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기술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6개월 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어요. 하트케어 AI라고 명명한 이 시스템은 기존의 기능의 감정 인식과
공감 대화 기능을 추가한 것이었어요. 수연 씨의 조언을 받아 AI가 환자에게 말을 걸 때는 항상 먼저 안부를 묻고 환자의 기분을 살피도록 프로그래밍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민요나 자장가도 부를 수 있게 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진짜 사람의 따뜻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차가운 기계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머니에게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어머니 방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수연 씨가 만들어준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어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전처럼 쟤를 완전히 알아보시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낯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오늘도 왔네. 어머니가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때 마침 수연 씨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수연이 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수연아, 기다렸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에게 수연 씨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연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분을 통해 저는 진정한 케어가 무엇인지, 기술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거든요. 어머니는 여전히 치매 환자이세요. 완전히 나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서워하거나 외로워하지는 않으세요. 수연 씨가 곁에 있어 주시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기억을 되돌리는 건 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기계는 돌볼 수 있어도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간병은 곁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수연 씨가 보여주신 한국의 따뜻한 마음, 그 정이라는 것이 결국 제 어머니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구원해 주었고요. 지금도 매일 저녁 어머니와 수연 씨가 함께 자수를 놓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술은 따뜻한 손길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돌봐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간병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하시길.